네, 안녕하세요.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주수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기율표 문제, 화학의 완전 기초고 어쩌면 물화생지 전체의 기초거든요. 한번 수능 예시문항 평가원에서 이렇게 수능을 낼 것이다 라고 제시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꼽아봤거든요. 이 4개만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다. 자, 일단 주기율표가 뭐라고? 원소를 나열한 사전이야. 근데 이 나열할 때 규칙이 있지. 가로줄과 세로줄 규칙이 있단 말이야. 들어는 봤나요? 주기랑 조, 그쵸?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리 여기 원자에 대한 것은 중학교 때 배우고 오는데 이 중심부를 뭐라 그러죠? 원자핵,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놓이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사실 전자는 껍질에 놓여있다라 그래. 껍질에 놓여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전자는 자기들만의 질서가 있어. 그냥 무작위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운동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껍질을 제가 넘버 1이라 할게요. 요걸 껍질 수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주행자 수라 그래. 얘를 두 번째 껍질, 얘를 세 번째 껍질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자들끼리 자기들만의 룰을 정했다고. 첫 번째 껍질에는 반드시 전자가 몇 개만 들어올 수가 있어? 그쵸. 2개. 그래서 2개 차면 누가 되는 거야? 헬륨 되는 거지. 그 다음 껍질에는 몇 개 찰 수 있어? 그쵸. 8개. 자, 두 번째 껍질에 8개 다 채우고 나면 뭐야? 네온 되는 거지.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껍질도 8개 채울 수 있어. 제가 사실 마지막이라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고요. 얘는 4껍질, 5껍질에서 총 몇 가지일게요? 그쵸.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껍질에는 역시나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3껍질까지만 이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8개 최대 전자 껍질을 채울 수 있는 전자는 맥시멈 8개다. 이렇게 통합과학수에서 배우거든?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얘가 4껍질, 5껍질 막 무한대까지 있는데 그때 얘는 4껍질부터는 사실은 18개까지 들어간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사실 얘는 예외고요. 그 이후로는 얘네가 확장되는 것인데 우리는 주로 문제가 2주기, 3주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자껍질에 전자 최대 8개 채울 수 있는 것을 무슨 규칙이라 그러게? 그렇죠. 옥텟 규칙이라 그래. 그래서 이 둘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얘는 옥텟의 예외고 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확장된 옥텟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전자껍질 수가 뭐를 의미할까? 1껍질이면 첫 번째 줄. 2껍질이면 두 번째 열.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A열, B열, C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듯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자껍질 수가 이 주기율표상 가로줄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주기라 그런다. 주기는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까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기율표의 세로줄. 여기 위에 누구 있는지 생각해볼까? 위에 리튬 있고 제일 위에 수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로줄을 우리는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배치한다 그래. 세로줄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데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원자과 전자가 무엇입니까? 1족에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1개야. 2족에 있으면 2개래. 그 다음 여러분들 설명하겠지만 1족, 2족 다음에 3족이 아니야. 왜냐면 사실 우리 나중에 주기율표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3주기까지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좋은데 얘네가 18족까지 존재하는데 같은 족에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같다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가 뭐냐? 족을 결정한다. 이게 뭔데? 정의가 2가지가 있어. 이걸 둘 다 만족해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원자가 전자는 이렇게 생각할까? 가장자리?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뭐에 참여해야 되냐? 선생님, 그럼 바깥에 있기만 하면 다 원자과 전자예요? 아니야. 아까도 질서가 있다 그랬지. 2개 차면 더 이상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어. 여기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를 가져요. 얘도 8개 차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얘도 8개, 그 다음 18개. 그럼 선생님 8개 다 찼을 때는 얘는 어때요? 아무랑도 반응을 안 해. 그 자체로 안정감을 느껴. 그걸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얘네는 어디에 끼려고 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그래. 자, 어디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18족 원소의 경우, 여기들 다 채웠을 경우 우리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안정한다라고 봐요. 또 안녕. 그래서 얘가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전부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아, 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이유가 사실 왜 그런 거라고? 18쪽은 안 하는데 나머지는 왜 하고 싶어? 얘네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그래. 요 말 한번 기억해봐. 뭐와 같아지려고 그래, 원소들은. 왜냐? 가장 안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기 위해서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한다. 이 1번 정의가 사실 다른 말로 뭔지 알아? 뭐 화학 결합에 참여하던 말던 그건 상관없이 그냥 바깥에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는 최외가 전자라 그래. 같은 말이야. 그런데 요 2번 정의까지 만족을 해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8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다 채웠어. 안정해. 반응 안 해. 아무랑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화학 결합 왜 한다 그랬어? 안정해지고 싶어서, 안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싶어서. 다들 18쪽을 선망하는 거지. 나도 18쪽 되고 싶어.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온이 되려고. 이온이 되는 것의 정의를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온 두 종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자를 잃으면 뭐야?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이야. 자, 그런데 잃는 애들은 보통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애들이냐면 왼쪽에 있는 애들 대체로 금속이거든요. 주기율표상에서 수소 빼고 왼쪽에 있으면 다 금속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온 결합은 반드시 금속양이온이어야 돼. 금속양이온. 그 다음에 비금속 되려고, 음이온 되려고 하는 애들은 누구게? 비금속이야. 그래서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것을 이온 결합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공유 결합의 정의는 전자를 내놓거나 얻는 게 아니라 공유하겠대. 근데 공유한다는 말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나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필요하니까 공유를 하겠지. 필요 없으면 전자를 주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필요한 애들끼리, 누구끼리? 비금속끼리 뭐를 공유? 전자를 공유하는데, 자, 여러분들 내 말 꼭 기억해줘. 전자를 공유하는데 반드시 나 하나 너 하나 내놓아야 우리는 공유 결합이 성립이 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전자 짝 수 개씩 공유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전자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셀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얘네가 안정해졌어. 그럼 그 안정해진 물질들이 가지는 성질이 있겠지. 예를 들면 누구는 뭐 물에 잘 녹는다거나, 누구는 뭐 전기 전도성이 없다거나, 전기가 되게 잘 통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질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개야. 근데 내신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기본 개념 다 잡고도 예외 하나 때문에 틀려요, 내신은. 그래서 예외가 무지무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내신은 좀 유의해줘야겠다. 자, 수능에서 일단 많이 물어보는 건 전기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 잘 통하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언제는 안 통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다닥다닥 결합하고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할 수가 없어. 전자가 돌아다녀야 전류가 잘 흐르는 거거든. 그런데 얘네가 리퀴드나 액퀴어스,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전기가 잘 통한다라 그래. 나오겠지, 그죠? 상태.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되게 잘 녹아요. 되게 잘 녹아요. 얘네는 사실 극성을 띠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바로 이온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안 녹는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예외적으로 이제 앙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외가 항상 뭐든 있어. 뭐든. 그러니까 내신을 내기 좋다는 거예요. 공유결합은 전기전도성 세모하겠습니다. 잘 통하는 애도 있고 잘 안 통하는 애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모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얘도 잘 녹는 애랑 잘 녹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반드시 뭐에 유의하자? 예외에 유의하자. 아셨죠? 그래서 이 성질 비교는 내신에서 정말 오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저 문제 풀어볼까요? 금방 풀 수 있어. 개념 4개만 여러분 다 풀 수 있어.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전자껍질에 몇 개 살 수 있대? 우린 이미 알고 있지? 몇 개? 2개, 그렇지?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두 번째 껍질 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간대. 몇 개씩 채울 수 있대? 최대 8개, 그리고 얘도 8개 채울 수 있대. 사껍질은 18개,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2개 다 채우면 누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주기 끝에 헬륨이 되는 것이고, 얘 두 번째 껍질 다 채우면 누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주기 2주기 끝에 네온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껍질 다 채우면 아르곤이 되겠다. 제가 일부러 여기 비워놨는데 여기 얘네 왜 안 적었는지 아세요? 제가 18쪽 왜 안 적었냐면 얘네는 어차피 자기 혼자 놀아. 자기 혼자 놀아서 다른 애들이랑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굉장히 외톨이, 단원자 분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결합을 할 때 일단 무시해. 그러니까 약간 예외적으로 빼두는 거지. 그치만 이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얘네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자, 여러분 네온 원자번호 몇 번인지 대답할 수 있어요?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수헬리베 봉타 해서 10번이다 라고 대답하지 말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찼으니까 헬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개 더 찼으니까 얘는 8 더해서 10번이네요. 그 다음은 18번이겠네요. 8개 더해서.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 주기율표 외운다는 거는 어떻게 외운다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 나열할 수 있냐,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드러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주기율표를 제대로 외운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알려주면 이 밑에 크립톤 있거든? 크립톤 원자번호 몇 번이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사껍질은 근데 얘들아 8 더하면 안 돼. 왜? 사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최대, 확장된 옥텟 규칙. 그래서 사실 얘는 36번이야. 요런 거 가끔 내신에서 물어봐. 왜냐면 옥텟 규칙은 2주기, 3주기에서만 성립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11번이고요. 12, 13, 14, 15, 16, 17까지 되겠네. 자, 아까 문제 읽었나요? 누구 주어졌죠? 산소랑 XYZ가 뭐 중에 하나래요? 7번부터 17번까지 하나래.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주기율표 그려놓은 거야. 근데 다 쓰면 시간 낭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몰라. 얘 몇 번이야? 8번이야, 그죠? 우리 왼쪽 아래 첨자에다가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쓰기로 약속되어 있어. 자, 그럼 이 9A가 사실 얼마라고 알려져 있는 거야? 한번 써볼까요? 전자 껍질 수가 얘는 2개고, 원자과 전자 몇 쪽이죠? 16쪽이죠. 그럼 16쪽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장 바깥 껍질이 6개 채워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전자 껍질분의 원자과 전자 세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찾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빨리 찾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주어진 정보를 다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분모가 2고 껍질 2고 얘는 분모가 3이잖아? 그 위에 원자과 전자 얘 몇 개 들어가요? 가장 바깥 껍질에, 그쵸? 얘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원자과 전자 5개야. 그래서 얘는 5, 6, 7. 자, 네온 원자과 전자 몇 개? 그쵸, 0개죠. 왜 0개라고? 반응 안 해. 자, 그 다음 얘네는 다시 다 차고 넘어와서 세 번째 한 명. 그래 2마리, 3마리, 4마리. 그래서 17쪽까지 되겠다. 역시나 아르곤은 0인데 우리는 지금 얘부터 얘까지만 관심 대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주어진 게 산소고 이게 실제 값이 3이란 말이야, 그죠? 얘가 알고 보니까 3이었대. 그럼 얘들아 이거 3대 2대 1대 3분의 1이니까 실제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나머지 찾아보세요. 얘들아 이게 더 빨라. 우리 사실 이거 주기율표 거의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이거 안 쓰고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공부하고 나면. 자, 1 찾았어요. 2 찾았어요. 그렇지. 얘가 아까 산소였고 3분의 1이 누구야? 얘죠? 그쵸. 얘 여기 할게. G까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지 제가 배정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구구단 주기율표 외우는 건 뭐라고? 바로 그 위치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은 제가 11쪽이 미안해. 자, 얘는 만약에 제가 3주기 1쪽 하면 바로 얘가 떠올라야 되고 2주기 17쪽 하면 플로린 떠올라야 되고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3주기 1쪽 나트륨. 얘는 3주기 13족 3족 아니야. 알루미늄.
그다음에 X 얘는 산소 밑이거든요. 산소 밑에 16족 황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겠다. 됐나요? 자, 기억. Z는 뭐 되고 싶을까? 얘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을까? 제가 아까 화학결합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정해지려고 화학결합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트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래? 나트륨 입장에서는 되고 싶은 18쪽이 누구게? 나라면 좀 더 가까운 애를 택할 것 같아, 그지? 내가 되기 빠른 애. 아르곤은 너무 멀단 말이야. 전자 무려 7개 더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하나를 차라리 버리는 걸 택할게요. 그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그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실제로 네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잃으면 되겠어?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빠르지? 그래서 얘는 3개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줄까요? 얘는 1가 양이온, 얘는 3가 양이온이라 그래. 그럼 황 한번 해봐, 황. 황은 뭐 되는 게 빨라? 아르곤으로 2칸만 가면 돼. 그래서 얘는 2-2가 음이온이 되겠다. 있어요? 그럼 기억? 틀렸습니다. 얘는 전자를 단 하나만 읽죠, Z.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 O2가 누구 얘들아? XO2가? 얘가 알고 보니 이산화황이라고 읽어. 이산화황이죠? 근데 얘들아 이거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잠깐 정의 한번 봐요. 이온결합,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그리고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만. 비금속이죠?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여러분들 뭐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나 성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전기전도성이랑 물에 대한 용이성. 자, 역시나 YO 결합하면 YO 결합하면 얘네 둘이 결합하면 뭐가 될까? 여러분들? 얘는 16쪽이니까 전자 2개 얻으면 누구와 같아져? 네온과 같아질 것이고. 그럼 얘는 전자 3개 버릴 때 얘는 2개 얻는단 말이야. 그런데 얻고 잃은 것이 쌤쌤이 되려면 이온결합은 반드시 중성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중성되려면은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여야 최소 공배에서 6해서 중성될 거야, 그죠? 그래서 R2O3 얘는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이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 아니 전기전도성 한번 볼게요. 어디에선 없다 그랬고? 그치, 고체에서는 이온들이 단단하게 다닥다닥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저렇게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디귿까지 우리 맞다 하고 답은 4번 적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오늘 배운 개념 얘들아 정말 그 개념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주기율표는 뭐의 언어다? 화학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과학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자, 오늘 고생하셨고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